전방 영상은 사고 나는 장면이 없고 후방 영상은 사고 나는 장면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영상을 쭉 보시다가 뒤에다 후방 영상을 바로 붙였어요. 그렇게 저희 직원한테 편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편집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보시죠. 들리는 소리는 라디오 소리 같습니다. 네. 라디오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택시 보이죠? 택시가 들어오면서 네, 이런 사고입니다. 택시 쪽에는 양보라고 되어 있어요. 택시 쪽에는 양보 표지판이 있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양보 표지판이 있는데 택시가 오면서 여기서 시선 구간에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꽉 지나간 차를 때렸어요. 근데 여기서 40대 있는 거 이거는 문제 안 되겠죠? 저게 문제가 아니고 저거는 이제 코너링 돌아가는 이제 나가는 부분이니까 속도를 좀 줄여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택시도 빠른 속도로요. 같은 속도로요. 그러면서 여기서 택시는 이쪽으로 가야죠. 블록선 이쪽으로 가고요. 택시 쪽은 양보 표지판이 있대요. 양보 표지판이 있게 생겼네요. 왜냐하면은 이 속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여기서 쭉 직진도 가는 거고요. 택시는 어디서 오는지 알겠어요. 택시는 저쪽에 공항 쪽으로 가다 여기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나는 직진 형태고 택시는 유턴 형태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당연히 합류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택시가 여기에 양보 표지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요? 여기? 네, 거기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과실 비율. 이렇게 가는데 서로 똑같이 가는데 택시가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 킹 켰네요. 근데 깜빡이 켰더라도 잘 안 보이죠? 여기서 들어오면 되나요?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이렇게 깜빡이 켰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백대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택시 쪽에서는 아니다. 백대형 아니다. 블록사 잘못 있다. 블록사 잘못 있다고 주장한답니다. 그 택시 운전자는 70대 30을 주장하고 택시의 보험사는 90대 10을 주장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소송까지 갔나요? 분심이 거쳤나요? 안 거쳤나요? 예전에 질문하신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길지는 않고요. 1분 58초, 한 2분짜리로 답변 드렸습니다. 백대영이라고요. 영상까지 남겨주시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 상대 보험사와 상대가 백대영을 인정하지 않는지 의아해했는데 그냥 우기는 것이었군요. 예전에도 사고 났을 때 변호사님의 도움을 얻었었는데 이번에도 도움만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을 또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8월 2일 오늘이에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와 얘기가 안 돼갖고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우리 보험사 측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즉 우리 보험사 직원이 법원에다가 한 변호사가 아까 1분 58초 동안 답변한 거 그거를 제출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한참 가네요. 처음에 마지막 10초, 뒤에서 10초 운전 앞쪽인 줄 알고 이제 속도를 줄여서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죠. 합류되는군요, 여기서. 롯데 가는 쪽입니까? 택시가 좀 미쳤네. 저리 택시 갑자기 들어오면 택시 100%죠? 예. 택시가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저 택시 100%입니다. 예.
실손권에서 넘어오네요. 택시 100%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7대3 왜요? 저 들어오면 안 되죠. 결국 들어오려고 그러면 깜빡이 켜고 들어야 되죠. 예. 이거는 보험사끼리 소송이니까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저를 선임하시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사람이 다쳤으면은, 다치긴 당했군요. 그럼 위자료 좀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송 비용 250만 원 들어갖고 위자료 100만 원 받으면 이거 손해입니다. 네, 이건 100대 0이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합류되는 데서 실선 구간에서 그냥 들어오면 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100대 0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약 2분 동안 설명드렸습니다. 좀 볼 것도 없이 100대 0이죠. 거기서, 실선구간에서 쑥 들어오면은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실선구간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불박차가 제한속도 40인데 왜 40보다 빨랐느냐? 그것이 속도가 빨랐던 게 원인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아까 그 동영상 설명드린 거 그거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CD에 담아서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한 그대로를 CD에 담아서 제출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판사가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준비 서면에 잘 적어 주장하라고 하세요.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별 내용도 없네요. 제가 보면서 택시가 미쳤네요. 택시가 왜 여기서 들어오죠? 실손구간에서.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죠? 저걸 뭐하러 내요? 그냥 제가 설명드린 게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가 내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고 앞차랑 여유 있게 가고 있었는데 합류해서 들어오는 차가 그 차가 갑자기 실손구간을 푹 넘어 들어오면 그건 못 피하죠. 그래서 저거는 뒤에서 들어오는 칼치기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옆치기죠. 옆에서 들어오는 칼치기나 마찬가지죠. 들어온 차 옆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내가 뻔히 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여기는 짧지만 다른 데서는 조목조목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또 유튜브에서 설명드리는 건 또 조금 더 상세하죠. 제가 답변 드릴 때는 한 2분만 답변 드리지만 유튜브에서는 그게 한 5분 이상 갑니다. 그 유튜브에서 조목조목 설명드린 거 그거를 판사들 증거를 낸 판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판사는 네, 한 변호사님 그 내용 잘 봤습니다. 이러는 판사도 있고요. 어떤 판사는 곡각격입니다. 그럼 한 변호사님한테 가서 재판 받으시죠. 뭐하러 여기다 재판하셨어요? 이런 판사도 있어요. 판사는 그 사건에서 자기가 왕입니다. 왕. 1심 판사는 1심 끝날 때까지 왕이에요. 왕한테 한 변호사 의견이 딱 동영상. 안 봅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보험사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 책이요. 이 책 베껴서 내면 판사들이 막 화를 내요. 마찬가지로 제 의견을 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CD에 담아서 내는 것은 역효과 볼 수 있습니다. 판사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판사 협박하는 거잖아요. 한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대로 얘기 안 하면 당신이 틀리게 재판하는 거야. 이대로 해. 뭐 이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분 좋겠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준비 서면에 잘 적어 주장하라고 하세요. 지난번에 짧게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한 번 더 설명드리죠. 꼬투리 잡힐 거 속도와 무관하다. 그쪽이 합류해 들어오는 곳이다. 그쪽에 양보 표지판이 있다. 양보하는 데서 실선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냐. 그 양보 표지판 그러다 사진 찍어서 와야죠. 지금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위험하니까 로드뷰에서 아까 거기 봤던 그 양보 표지판 그쪽은 양보해도 양보를 안 하고 오히려 치고 들어왔다. 그럼 저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과속했다. 그게 사고 원인이 아니다. 둘이 똑같지 않느냐. 설령 시속 40으로 오고 너도 40으로 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갑자기 턱 치고 들어오면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죠.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스스로 닦으면서 답변 드린 내용 또는 한 변호사가 한문철 TV에서 설명한 내용 그거를 증거로 제출한 순간 망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기분 나빠하면은 판사가 기분이 좋아서 우리 말을 귀담아 들어줘야 그래야 좋은 결과 나오죠. 판사가 우리한테
재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요. 저쪽 편이 돼요. 저쪽 편을 댈래서 드는 게 아니라 우리말에 귀를 닫습니다. 왜 판사를 갖다 나랑 판사가 우리 편이 되도록 해야죠. 우리 편이라는 것은 나한테 유리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걸 듣고 내가 말하는 걸 그렇네라고 판사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에 대해서 판사한테 직접 얘기 못하니까 법정에서 얘기할 시간 없어요. 판사 얘기하려면 준비서면을 써내세요 그래요. 준비서면 잘 써내고 증거를 잘 풀어서 증거를 내더라도 아까 사진 찍은 것도 이것도 준비서면에다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양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고 난 순간 거기 실선 침범하는 거 전방 영상에서 캡처, 후방 영상 캡처. 판사가 영상 안 볼 수가 있어요. 증거를 냈는데 왜 안 보냐고요? 충분히 안 볼 수 있어요. 바빠서요. 영상을 제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상을 제출했는데 판사가 뭐 영상 볼 거 있어. 소액 사건인데. 그래서 안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임조정위원, 상근조정위원은 거기서 살아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얼굴 봤습니다, 변호사 중에서. 거긴 날마다 출근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 날 가서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매주 3건씩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1심 것도 있었고요, 항소심 것도 있었고요. 항소심 거 조정하다 보니까 1심에서 올라왔는데요. 증거가 테이프로 딱 붙여져 있어요. CD가 붙어 있거든요. 이 재판 기록에 거기에다가 CD를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빠지지 말라고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물론 판사가 보고서 판사가 테이프로 붙여놨을 수도 있죠. 근데 증거 제출하면 그 직원들이 그 기록을 갖다 묻거든요. 직원들이 갑자기 몇 호증, 그리고 CD를 갖다 딱 넣어놨는데 테이프 뗀 흔적이 없어요. 판사가 그 기록을 묻지는 않거든요. 테이프 뗀 흔적이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죠. 판사가 안 봤거나 또는 판사가 보고서 다시 테이핑을 했거나. 근데 다시 테이핑하는 적이 없어요. 그 판사는 기록까지 본인이 만들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판사는 드물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뜯어서 보고 그리고 다시 테이핑한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영상을 판사가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볼 수도 있다.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상에 필요한 부분을 캡처를 해서 준비서면에다 사진을 착 올리고 여기 바로 이 부분, 그리고 더 설명까지 쓰고. 한문철 변호사 동영상 설명할 때 체크하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착착 여기요 뭐 이렇게 하면서요. 바로 요거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을 캡처해서 준비서면에 포함시켜서 내야 됩니다. 그래야 판사가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한 변호사가 설명드린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주장해야지 한 변호사의 영상 자체를 내면은 망할 수 있습니다. 판사분들 중에 한 변호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판사분들 중에서도 한문철 TV 팬이 계시겠죠. 근데 한 변호사 도대체 누군데 왜 저렇게 한 변호사 그러는 거야? 재판은 내가 하는데 싫어할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더니 금방 또 글을 올리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댓글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을 CD에 담아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군요. 그럼요. 부적절하지요. 저희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가 준비서면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굉장히 잘 썼습니다. 제가 설명한 그게 다 들어있으면 잘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캡처된 사진이 없으면 그거는 100점 못 맞습니다. 저희 사무실은요, 반드시 사진으로 캡처 착착착 몇 분 몇 초 어떻게 해서 캡처하는 기술이 캡처를 해야 됩니다. 사진 캡처해놓고 설명해야지 말로만 설명하면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볼지 안 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법정에서 동영상을 틀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소액 사건은 동영상을 틀지를 못해요. 사건들이 몇십 건이 밀려있기 때문에. 보통 5, 60건 하잖아요. 동영상 틀고 보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사건에 5분, 10분 가는데 그런 판사는 지금 밀린 사건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저희 보험사 대물 담당자는
한문철 변호사님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의견이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될 경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공신력이 있어요. 공신력은 공공기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크게 공신력이죠. 다만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도 헛소리는 잘 안 하는 편이죠. 헛소리를 안 하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과 많이 일치돼 있죠. 싱크로율이 높은 편이죠. 저희 사무실에서는 뭐 95 내지 97% 정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조금 겸손해지겠습니다. 한 90%는 제 말이 맞겠죠. 10%는 1심에서 틀리고, 하지만 항소심까지 가면, 그래도 항소심 가면 다시 또 저랑 제 의견은 같아지겠죠. 그래서 제 의견이 정확도가 95% 이상 되겠죠. 그러나 제가 국가기관이 아닌데요. 제가 법원에 조정위원을 할 때 제가 판단했다. 그러면 그건 공신력이 있는 거죠. 제가 판단한 거, 제가 조정위원을 할 때는 거의 조정으로 대부분 끝났습니다. 이의 신청 잘 안 들어왔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했거든요. 양쪽을. 그래서 대물 담당자가 위의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를 한 번 더 동의를 구해달라고 제게 얘기를 해서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동의를 구하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위에 거 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까 보니까요. 거기 뭐, 제가 볼 때 뭐, 한참 가야 보이네요. 네, 이제 들어갔는데, 네, 합류 구간이군요. 택시 왜 저래? 또 택시 미쳤네. 그것밖에 제가 한 얘기 없잖아요. 실사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거 뭘 그걸 내요? 그거 내지 마세요. 내용이 있으면은, 내용이 있어도 내지 말라고 할 텐데, 내용도 없는데 그걸 내시면 되나요? 그런데 변호사님의 의견이 법원에 제출될 경우 판사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나요? 저는 법조금 잘 몰라서요. 제 의견은 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한 거 갖다 쓰세요. 그 내용을. 준비서면에 이 사건을 한문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한문철 변호사가 100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써도 마이너스예요. 빵점이에요. 빵점 준비서면이에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한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내용을 갖다 쓰시라는 겁니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유튜브 영상 밑에를 봐라. 증거배 빵점입니다. 빵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져다 쓰면서 그 상황상 제가 체크하는 거 그것을 똑같이 캡처해서 그것도 유튜브에도 캡처하지 말고요. 유튜브에 내 얼굴 제 얼굴 나오는 캡처하지 말고 제가 캡처하는 그걸 흉내내서 캡처해서 거기다 표시를 해서 제출해야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